각종 사회 이슈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쥐기자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 다뤄볼까요? 네, 자녀 양육비는 당연히 지급해야 하지만 미지급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자녀 양육비 지급 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국내 양육비 실태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뜨거운데요. 관련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혼을 하고 나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후에 법적 공방을 벌이면서 폭행 논란까지 이어졌는데 오늘 관련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양육비 지급 실태부터 좀 살펴볼까요? 일단은 개인의 신상 정보까지 공개해서 지급을 촉구해야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겁니까? 네, 사실상 심각하다 아니다를 논할 여지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양육비 이행 등 구체적인 양육비 실태를 다룬 조사가 아직 없기 때문인데요. 다만 여성가족부가 2018년 양육비 채권자인 한부모 20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열악한 상황을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열악한 상황이라는 표현에서 이 실태조사 결과가 어렴풋하게 좀 짐작이 됩니다.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 중에서 양육비를 제대로 받는 부모가 과연 있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의 73.1%에 달하는 1,491명이 양육비 지급 의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는데요. 양육비를 지급받은 한부모 중에서도 4.3%인 90명은 부정기적으로 받았다고 했고 5.7%인 116명은 과거에는 받았지만 최근에는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한부모 중에서 10명 중에서 7명이 넘고요. 지급을 받더라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한 10%가 넘습니다. 결국에는 83% 이상 되는 사람이 양육비 지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상황인데, 그러면 온전히 양육비를 받고 있는 사람은 있나? 어느 정도 있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고 응답한 한부모는 15.2%인 310명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 양육비 지급은 필수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는 자녀는 누가 키울지 결정하게 되고 자녀를 키울 사람을 양육권자라고 하는데요. 양육권자가 지정되면 다른 상대방은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의 양육비를 매월 정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면 양육비 지급 이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일단은 양육비 이행률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복잡한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혼 전 배우자와 장기간 연락이 끊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을 알 수 없으니 소송 준비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특히 서로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낳아 기른 한부모의 경우에는 양육비를 받아낼 상대방의 소재를 찾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연락이 끊긴 경우가 있겠군요. 그렇다면 소송 생각을 하다가도 당장 연락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거기서부터 일이 막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법적 절차도 복잡한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준비할 부분이 꽤 많다라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은 물론 양육비 규모를 결정할 상대방의 재산 상태도 소송을 낸 한부모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복잡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또 문제는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송에서 이겼는데 끝이 아니다. 그러면 남은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까? 네,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별다른 강제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는 다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데요. 강제 집행도 여러 절차로 나누어집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일명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강제 집행이 필요한 거고, 그 과정 또한 복잡하다라고 했는데 복잡한 과정도 좀 들어볼까요? 네, 강제 집행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직접 지급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다시 담보 제공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요. 이마저도 따르지 않을 경우 일시금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 명령으로 최대 30일 동안 구치소에 감치됩니다. 근데 이 법적 절차가 이렇게 복잡해져 버리면 사실은 양육비 지급을 받지 못하던 한부모가 소송을 걸고 싶어도 그게 겁이 나고 무섭고 또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아예 생각조차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얼마나 되는지도 좀 볼까요? 네,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2,039명 중 양육비 청구 소송을 경험한 사람은 7.6%인 155명에 불과했고요. 강제 집행을 신청한 한부모도 8%인 163명에 그쳤습니다. 뭐 이거 양육비 지급 강제 명령을 내려도 뭐 안 내면 그만인 거고 그렇다고 강제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딱히 받는 벌은 없는 겁니까? 네, 현재는 형사처벌 전 단계에 불과한 과태료와 감치가 전부인데요. 감치 명령이 내려져도 당사자의 잠적이나 위장 전입,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등으로 인해서 3개월이 넘도록 구인을 하지 못하면 감치 결정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또 과태료도 대부분 지급해야 할 양육비보다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석 달 동안 잘 피해 다니면 감치 결정도 무효가 되는 거고 과태료를 내봤자 양육비 지급하는 것보다 금액이 더 적기 때문에 차라리 과태료 내고 말겠다. 뭐 그런 분들이 또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더 처벌이 강력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양육비를 공익적 가치를 가진 채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부여한 각종 면허를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발의된 법안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충수의 의원은 미국은 1996년부터 모든 주에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운전면허, 사업면허, 직업면허, 전문직 면허, 총기면허 등을 제한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2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법안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 미이행자의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게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수단, 그 효과가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을 어떤 신상을 공개하거나 아니면 법적인 그런 행정 조치를 가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통과가 될 수는 있을까요? 네, 국가가 국민의 사적인 생활에 개입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 등에 대한 논의로 인해서 현재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뭐 국회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야기 나온 김에 다른 나라 상황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의 모든 50개 주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에 따라서 처벌 형량은 다르지만 6개월에서 14년까지도 가능하고요. 또 유럽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서 여권 발급 제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등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양육비 미지급을 범죄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고 유럽도 어쨌거나 우리나라보다는 제재가 좀 더 강력하게 들어가는데 사실 관련해서 얼마 전에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사진, 직업, 또 나이 등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공개된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어떤 주장으로 인해서 법적 공방이 일었습니다. 결국에 어쨌거나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리긴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공개 사이트인 배드파더스 운영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구 대표를 무죄라고 판단했고 배심원과 법원은 배드파더스의 신상정보 공개가 공익성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 공개는 정당하다.
뭐 법을 어기는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린 건데 그럼 무죄 판단이 어떤 법안을 근거로 나오게 됐을까요? 네, 거기서 운영자의 처벌 근거가 되는 법령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운영자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은 바가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할 사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서 비방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려면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이 돼야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인정이 되지 않은 거군요. 자, 그리고 양육비 미지급으로 개인정보가 공개가 되자 문제를 제기한 인물의 경우는 폭행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내용도 좀 볼까요? 네, 경찰에 따르면 한 남성은 서울 청량리의 한 시장 한복판에서 양육비를 달라며 찾아온 전처와 그를 취재하기 위해서 함께 온 기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여성은 양육비 미지급액과 초등학생 자녀를 위한 양육비를 요구하기 위해서 남성이 일하고 있는 시장을 찾았다가 이 같은 봉변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자리에 동행했던 방송기자 등 2명도 폭행을 당해서 손가락이 부러지는 등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성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폭행을 가한 남성이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음에도 약 8년 동안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오히려 폭행을 당했군요. 그러면 고소장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폭행입니까? 아니면 양육비 미지급입니까? 네, 해당 여성은 201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8년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아동학대 혐의라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에 어떤 처벌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양육비 미지급도 아동학대 범주에 들어간다. 뭐 그런 주장인 것 같은데 원래 그러면 아동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네, 아동복지법이 규정한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례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결론이 좀 날 수도 있을까요? 네, 현행법상 양육비 미지급으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앞서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양육비 미지급자들을 경찰에 고소했을 당시 불기소 처분된 사례가 있는데요. 양육비 해결 모임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비양육자 460명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아동학대 혐의 고소장을 제출한 바가 있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면 사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현행법을 개정해서 처벌 규정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법 해석의 폭을 넓혀야 한다. 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3월에 발간한 현안 분석에 실린 양육비 지급 불이행 시 형사처벌의 의의와 과제 보고서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이 부모의 방임 행위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 아동복지법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한 행위를 방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결국 양육비 미지급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아동 방임에 추가하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아이를 혼자 잉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태어나게 한 사람으로서 좀 책임을 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더불어서 그 방법은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고민을 좀 해봤으면 싶네요. 자,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뉴스 지영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